1990년대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다가와서 몇 년 안에 컴퓨터가 더 빨라질 뿐만 아니라 똑똑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술 작품을 만들고 이와 같은 대본을 쓰고 음악을 처음부터 생성하고 영상을 자동으로 편집하고 한 문장으로 이미지를 디자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그 과학소설 속의 물건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주머니 속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 아마 웃을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것은 아주 먼 미래에 속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 비디오의 첫 번째 댓글에서 모든 건강 질문에 답변하고 영양 계획과 다이어트를 만들어주며 운동을 함께하는 인공지능 코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료입니다. 이제 기계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다른 종족으로 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의 역사는 현대 실험실이나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농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최고의 씨앗을 선택하고 축산업자들은 가장 강한 동물을 길렀습니다. 인간들은 오직 인내와 직관을 가지고 자연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위적 선택이라고 부르며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지만 작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삶의 가장 비밀스러운 비밀, DNA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병에 걸릴지, 무엇이 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현미경적 지시의 연쇄. 코드를 바꾸면 존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발견으로 우리는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었습니다. 1960년대에 과학자들은 식물에 방사선을 쬐어 무작위 돌연변이를 생성하여 유용한 것이 나올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유전적 룰렛을 하는 것과 같았고 놀랍게도 가끔은 성공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다음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DNA 조각을 직접 박테리아, 동물 또는 식물에 삽입했습니다. 그때 최초의 유전자 변형 동물이 태어났습니다. 의학 과학을 영원히 바꾼 쥐였습니다. 80년대에는 이것이 상업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연구뿐만 아니라 생명을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우리는 석유를 흡수하는 미생물을 만들고 저항성이 있는 작물을 개발하며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 같은 중요한 약을 설계합니다. 모두 유전자 변형 생물 덕분입니다. 그리고 1994년에 플레이버 세이버라는 토마토가 유전자 변형으로 식탁에 오른 첫 번째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지만 또한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때때로 부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밤새 모든 것을 바꿔놓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까지 일부 사람들이 DNA의 GPS라고 부르는 강력한 도구, 잘못 쓴 단어를 수정하는 것처럼 생명을 편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억 년 전부터 조용히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 왔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조차 없는 작은 생명체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는 매일 바이러스가 박테리아의 최대 40%를 파괴합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은 박테리오파즈라고 불리며 유전적 해적처럼 작용하여 박테리아를 납치하고 자신의 DNA를 삽입하여 박테리아가 증식하다가 죽을 때까지 강제합니다. 하지만 박테리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공상 과학 소설에서 나온 것 같은 방어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마치 범죄 기록처럼 적의 DNA 사본을 보관합니다. 이 파일은 유전자에서 아주 특별한 장소에 저장되는데
그것은 크리스퍼라고 불리는 일종의 도서관입니다. 적이 다시 공격할 때 그들은 비밀 무기인 단백질 카스9을 활성화합니다. 차9은 정밀한 유전자 외과 의사처럼 작동합니다. 각 DNA 조각을 정확히 일치하는 파일을 찾기 위해 검사합니다. 일치하는 것이 발견되면 자릅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했을 때 뭔가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CAS9은 다시 프로그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에게 유전적 지시를 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입니다. 갑자기 이전에 수백만 원과 여러 해가 걸렸던 것이 이제 몇 주 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인간에서도 가능합니다. CRISPR을 사용하면 결함 있는 유전자를 끄는 것뿐만 아니라 개선사항을 삽입하거나 방어를 활성화하거나 세포의 유전적 미래를 완전히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종이 지도를 사용하는 것에서 생명의 분재 통합된 GPS를 갖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금 들은 것은 기초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프는 도구의 첫 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더 정밀하고 강력한 개선 버전을 개발 중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DNA에 숨겨진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암을 이기고 어쩌면 가장 오래된 질병인 노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질병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지 아니면 인류가 아직 해결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새로운 딜레마의 시작에 불과한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암이 더 이상 사형 선고가 아닌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HIV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고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 해온 질병들이 약이나 백신이 아닌 근원인 DNA에서부터 지워진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그 미래는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에만 속하지 않습니다. 2015년에는 과학자 그룹이 10년 전에는 기적처럼 보였을 일을 이뤄냈습니다. 인간 세포 내부에서 AIV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은 마법이 아니라 분자 수준에서의 정밀한 외과적 기술이었습니다. 1년 후 거의 완전히 감염된 쥐들로 시도했습니다. 단순히 꼬리에 주사를 놓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에 있는 바이러스의 절반 이상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작은 진전이 아니라 전환점이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수백 개의 실험실이 CRISPR를 조정하여 또 다른 침묵의 파괴자이자 치명적인 적인 암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암은 본질적으로 경계감을 잃어버린 세포 집단입니다. 죽어야 할 세포들이 죽지 않고 끝없이 증식하며 몸속 유령처럼 면역체계의 감시를 피하는 상황. CRISPR는 면역 세포를 편집하여 더 똑똑한 사냥꾼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포는 종양 세포를 감지하고 파괴하는데 전례 없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몇 개월의 화학 요법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변형된 당신 자신의 세포를 포함하는 2번의 주사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의학적 유토피아에서 나올 것 같은 이 시나리오는 이미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중국은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도 차이 안 되어 미국도 유사한 실험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질병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혁명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우리 DNA라는 거대한 책에서 하나의 잘못된 글자로 인해 발생하는 3층의 이상의 질병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미 크리스프 버전을 개발 중에 있으며 그것은 나머지 텍스트를 건드리지 않고 그 문자를 정확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몸 안에 교정기가 있는 것과 같아요. 이제 이것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단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질병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은 개인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것은 한 생명을 개선하고 치료하고 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논란의 여지가 있고 결정적인 길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을 일반 세포가 아닌 생식 세포나 아주 어린 폐하에 사용한다면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논쟁이 의학적 논쟁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학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아기도 디자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 변형이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형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다음 장에서 열리는 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시도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중국의 두 팀이 인간 폐하로 실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증명한 것은 단지 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하지만 모든 강력한 기술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그것이 발생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입니다. 처음에는 심각한 유전병을 없애기 위해 크리스퍼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질환이 있는 가족들은 처음으로 그 부담 없이 자녀들에게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눈을 바라보며 자녀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 하지 말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올 일입니다. 병을 없앨 수 있다면 덜 필수적이지만 똑같이 바람직한 특성에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들에게 완벽한 시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신진대사가 더 효율적이며 지능이 약간 우수합니다. 커다란 변화는 급진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개인의 결정들이 쌓여 전체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이루어집니다. 맞춤형 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질병을 제거합니다. 내일 아마도 최적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개선으로 나아갑니다. 예외로 시작된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폐하의 유전자 공학은 인간종을 점진적이고 비가역적이며 유전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엽니다. 수정된 아이는 독특할 뿐만 아니라 그 개선점을 자녀에게 전해줄 것이고 그 자녀는 또 그들의 자녀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몇 세대 후에는 새로운 버전의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기보다 더 불편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인간 집단이 유전자 개선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같은 기회와 생물학적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세상이 올까요? 그리고 더 불안한 점은 누가 더 나은 특성이 무엇인지 결정할까요? 그리고 기준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움, 지능, 또는 심지어 건강까지도 사회적, 문화적 또는 상업적 기준에 의해 제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논의하는 동안 과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르고 조용히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미래가 올지의 여부가 아니라 질문은 우리가 준비될까요? 이 비디오를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투비스알루드닷컴을 방문해 건강 코치를 만나보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